헤어진 상대방이 나는 한번 헤어지면 끝이야, 나는 한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절대 생각 바뀔 일 없어, 이런 말을 했다면 의외로 이런 사람과의 재회 가능성은 높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차승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재회를 원한다면 상대가 했던 별거 아닌 말이나 행동에도 의미 부여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대가 이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거나 말과 행동을 통해 확고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내가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성적인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얘기해 볼게요. 먼저 상대가 평소에 나는 한번 헤어지면 끝이야 라는 말을 했었고 실제 이전의 연애에서도 누구랑 헤어지고 다시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했었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 더 나아가 심리적 요인의 공통점은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어필하거나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 작은 갈등이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호하거나 이성적인 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마치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이 분명히 존재하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들은 그냥 넘어갈 법한 사소한 문제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을 긋고 자칫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단지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표현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이성적인 척 포장하며 보여지는 말이나 행동들을 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자신을 굉장히 통제를 잘하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히려 남들보다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며 감정을 소모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상대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포장하며 이성적인 척하는데 애쓰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다는 의미이며 스스로는 이걸 단점이나 치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런 본연의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본인도 자기 행동에 대한 근거를 찾기 쉽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생각은 어느새 하나의 자존심으로 자리 잡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재회를 원한다면 이런 자존심은 지켜주되 상대를 공감하고 있다는 스탠스를 통해 그들의 진짜 마음을 끌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별 당시 난 절대 생각 바뀔 일 없다, 확고하다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도 비슷해요. 현재 상대방은 이성적인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순간적인 감정이거든요. 다이어트로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아침에 다이어트를 결심하고도 점심이 되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마음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의지만큼 쉽게 꺾이는 감정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순간적인 의지는 우리가 언제 생기냐면 보통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예요. 정말 이성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차분하며 어떤 시도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상대가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고함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즉흥적인 반응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이별에 대한 그 결정을 쉽게 내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자기 생각이나 마음이 확고할 거라고 속단하는 행동은 현재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섣부르게 결론 내린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치 다이어트 결심처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생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가 아무리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재회 가능성은 충분하며 상대의 말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재회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상대의 이런 말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불안감의 늪에 빠져있기보단 해결책 마련에 몰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상대의 생각이 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상황에서 이별 상황 분석을 통해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상대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상대에게는 시간을 주고
나는 그 시간 속에서 앞으로 내가 상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는 게 재회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회 관련 영상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의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별 특수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전략을 준비하는 게 보다 성공적인 재회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상황은 비슷한 듯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정답이다라고 예단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단 여러분 개개인만의 정답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해결하기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1:1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정형화된 방향성이 아닌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개별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